여러분, 최근 청약에 관심 많으신 분은 양원지구 분양을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이번 코너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 저 지역 구경을 가보는 찰집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둘러볼 지역은 마곡과 더불어 서울 내 마지막 남은 택지개발지구인 양원, 그 중에서도 신내역 주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신내역입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빈 땅이 오늘 목적지인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입니다. 양원지구는 신내역부터 양원역까지가 택지개발지구인데요. 서울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은 이름처럼 신내역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양원지구는 크기가 30만 평이 넘고요. 6개 블록에 3,000세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일단 뭐뭐 지구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공사가 일어나는 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양원지구 마지막 분양단지입니다. 총 1,438세대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오는 5월에 943개실을 1차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은 오피스텔이지만 3베이, 4베이처럼 아파트와 거의 같은 실내 구조로 가질 예정이에요.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곳을 아파텔이라고 부르죠. 아파텔은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가 심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은 시기에는 몸값이 비쌉니다. 왜냐? 청약 통장을 안 써도 되고 분양을 받아도 무주택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편익을 누리면서도 청약을 계속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인기 덕에 아파트의 프리미엄 기사도 속속 나오는 추세입니다. 여기랑 현장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끼고 돌아서 CH 본사 이전이 예정된 곳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1,400세대 이상인 대단지가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끼고 도는 데만 1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빈 땅만 있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둘러봤는데요. 첫 화면에서 라데팡스랑 타임스퀘어랑 비교해놨어요. 사이즈 나오죠? 네, 맞습니다. 주상복합입니다. 조감도로 보면 상가가 꽤 커요. 이렇게 길을 따라 상가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에서 길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 길을 쭉 따라서 상가가 들어서는 거죠. 실제로 상가만 400호실 정도 된대요. 물론 홈페이지에서 비교하는 라데팡스나 타임스퀘어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지역 중심 상권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듯이 주변에 상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상가의 핵심이 뭔가요? 유동인구죠. 이 지역 좋아하시는 분들이 4개 노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과장이 섞인 것 같아요. 신내역은 6호선, 경춘선이 지나는 건 맞는데 아쉽게도 배차 간격이 길어요. 많은 분이 배차 간격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두 노선당 출퇴근 시각에는 15분, 낮 시각에는 20분 간격이에요. 이용객도 많지 않은데요. 6호선 신내역은 19년에 1일 이용객이 평균 1,679명으로 6호선 내에서도 하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 전망은 좋습니다. 여기가 장차 중랑구 환승 거점으로 성장할 예정이거든요. 우선 양원지구 3,000세대가 하나씩 들어오면 석계, 약수, 공덕으로 가는 6호선 라인 수요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2022년 착공 예정인 면목선까지 들어오면 청량리에서 환승을 하면 선릉까지 40분이면 가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갈매지구 등 경춘선 라인의 수요도 신내가 소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 왕십역 가보셨죠? 청량역도 그렇고. 이런 환승 거점은 상업시설이 발달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신내역이 중랑구 환승 거점으로 자리를 잡아갈수록 이 일대 상업시설도 같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통 이야기를 한 김에 중랑구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중랑구는 서울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서울의 동쪽 끝이고요. 노후 아파트가 많아서 그동안 인기가 높지 않았던 지역이죠. 중랑구는 15년 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75% 수준입니다. 신축이 별로 없다는 거죠. 최근에 신축이 인기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지만 구축이 많은 중랑구보다는 신축이 많은 바로 옆에 있는 갈매지구가 더 핫합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바로 구리 갈매지구거든요. 이 지역 대장주가 2018년 4월에 준공한 갈매역 아이파크인데요. 지난 3월에 실거래가 7.7억 원에 찍힐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단지는 2015년 하반기에 분양했고요. 분양가는 3억 원 후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신내대시양, 여기가 2010년에 지어진 곳인데 일대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곳 중 하나입니다. 84제곱미터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서 지금은 7억 원 수준이에요. 물론 대출 등 정부 정책 영향도 있지만 지금 갈매지구보다는 중랑구가 가격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울 선호도가 높다면, 신축 프리미엄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교통거점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신내역을 중심으로 한 양원지구 인기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 경기 상황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청약 여부 등은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겠죠. 이 지역 학군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신내초를 비롯해서 주변에 가까운 학교가 많지만 유명 학군은 아니에요. 하지만 숲세권입니다. 서울의 녹지가 2%밖에 안 된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풀린 지역이라서 주변에 녹지가 많아요. 봉화산, 망우산 모두 가깝고요. 중랑숲 캠핑장도 차로 5분 이내에 있습니다. 여기 인기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주말 예약은 신청이 열리자마자 마감되기로 유명합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다 와갑니다. 지금 앞에 땅 하나 보이시죠? 여기에 SH공사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관계사가 많은 곳은 유동인구 증가에도 한몫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양원지구하고 마곡지구가 서울에
남은 마지막 택지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서울의 경기에 있다 보니까 분양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단 공고가 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카페에 청약할까 말까 이런 고민글 올립니다. 대체로 내용이 서울이기는 한데 마지막 택지지구기는 한데 신축이긴 한데 진짜 괜찮나요? 이런 겁니다. 마곡이나 양원 두 지역 모두 이런 고민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결과 보잖아요. 다들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마곡 9단지는 146대 1로 청약이 마감됐고요. 양원지구도 지금까지 분양한 곳은 모두 조기 완판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분양한 신내역 금강 펜테리움은 대단지가 아니라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7대1이 넘는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되었거든요. 양원지구 둘러봤는데요. 마지막 분양단지인 신내역 시티프라디움까지 들어서면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자꾸 돌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설레고 그럽니다. 자꾸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점 개발 덕후가 돼가나 봐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꾹 아시죠? 감사합니다. 뿅. Feel of 1,000 kisses. Oh, please stay.